지금 바이낸스에 코인을 그대로 묶어두셨다면 한국에서 문이 잠기는 순간 출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리기 전에 손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산은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게 먼저입니다. 한국에서 바이낸스 차단이 현실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조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남의 일처럼 느끼는 순간 내 자산이 화면 속에 갇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막혔고 업데이트도 같이 차단되었습니다. 바이낸스처럼 유명한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다음 단계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가 진행 중인 흐름입니다. 앱이 깔려 있어도 접속이 막히면 버튼은 있어도 길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지금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수익률보다 생존입니다.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는 게 마음 편한 선택이 됩니다. 이번 건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규칙 밖으로 밀려나고 규칙 밖은 갑자기 닫히는 문이 많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당분간 설치된 앱으로 접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능이 낡아지고 인증이나 출금 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시작부터 막힙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렵고 웹사이트 접속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들어오는 문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미루는 겁니다. 차단이 완전히 확정된 뒤 움직이면 늦습니다. 막히기 전에는 간단했던 출금이 막힌 뒤에는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빠르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한 곳에 올인된 자산은 한 번의 차단으로 숨이 턱 막힙니다. 대응 방법으로 우회 접속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앱을 삭제했다가 다른 경로로 설치하고 VPN으로 접속을 돌리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 길은 보안과 법적 위험을 함께 안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보다 이동을 중심으로 보시는 걸 권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면 거래소가 흔들려도 자산은 내 손에 남습니다. 길이 사라져도 내 지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에는 필요할 때 다른 거래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번거로워 보여도 차단 공포 속에서는 가장 깔끔한 보험이 됩니다. 차단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짚어야 다음도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막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 흐름이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서 국내 거래소로만 옮기면 해결되는 그림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해 선물 느낌이 사라지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추후 세금까지 붙을 예정이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다른 해외 거래소로의 이동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원화 입금이 되고 한글 지원이 되며 수수료가 합리적인 곳입니다. 급할수록 조건이 또렷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추려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광고처럼 던진 게 아니라 실제 이동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해 두었습니다. 거래소별 특징, 수수료 구조, 원화 입금 동선까지 고정 댓글에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는 동안은 흐름을 잡고 영상 끝나면 고정 댓글로 바로 이동해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급할 때는 정보가 생명줄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번 차단 이슈 대응에 필요한 핵심만 남겨두었습니다. 복잡한 설명 대신 바로 쓸 수 있게 압축해 둔 자료입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롱을 잡아야 할 때와 숏을 잡아야 할 때를
초보자도 한 장면으로 떠올릴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이 늦으면 수익이 아니라 추격이 됩니다. 단타는 특히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을 단순하게 고정하겠습니다. 개념이 흐리면 차트가 요동칠 때 손이 흔들립니다. 개념이 선명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들어가는 매수 포지션입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이고 물이 차오를 때 배를 띄우는 느낌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진입하는 포지션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며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기회를 잡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는지 신호를 보겠습니다. 롱은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차트가 보여주는 힘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힘이 있는 쪽에 서면 싸움이 짧아집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점을 여러 번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은 시장이 위를 선택했다는 표시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이 와도 저점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게 아니라 뛰어오를 바닥을 밟는 느낌으로 접근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장면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교차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온 뒤에도 가격이 지지받고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롱 쪽 확률이 더 살아납니다. 한 번의 신호보다 신호 이후의 유지력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시장 신뢰도가 붙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사람과 돈이 같이 몰리면 상승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멍하니 서 있으면 상승이 얇을 수 있습니다. 얇은 상승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롱의 체력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같은 긍정 신호,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재료는 가격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가 나온 뒤 시장 반응이 거래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허풍인지 진짜 힘인지 구분이 됩니다. 차트와 뉴스가 같은 방향이면 롱 근거가 강해집니다. 이제 숏 포지션 진입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겁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시장이 아래로 기울 때는 아래로 기울어진 길을 타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은 시장이 힘을 잃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와도 고점이 낮게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 튀어도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 다시 내려옵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숏 쪽이 편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을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교차는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 이후에 반등이 약하고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 하락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숏을 보는 시선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신호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힘 빠진 상승은 곧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승인데 속이 비어 있으면 위로 가는 척 하다가 아래로 꺾일 수 있습니다. 이때 숏 포지션 진입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체중계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숏의 바람을 키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는 감정이 먼저 흔들립니다. 하지만 신호는 차트에 남습니다. 공포 뉴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며 하락이 이어지면 숏 근거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법을 얹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는 초보자에게도 기준을 만들어주는 대표 도구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읽는 데 쓰입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SI는 단독으로 쓰기보다 추세와 같이 쓰면 더 또렷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30 근처는 반등 힌트가 되기도 하고 하락 추세에서 70 근처는 되돌림의 끝이 되기도 합니다. MACD는 추세의 속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신호선과의 교차, 히스토그램의 변화는 시장이 달리기 시작했는지 숨이 찼는지 알려줍니다. 단타에서는 이 변화를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벌어질 때는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고 밴드 상단과 하단에서의 반응은 추세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조지표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매매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롱과 숏을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 거래량 증가, 그리고 골든 크로스 같은 흐름이 겹칠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 거래량 약화, 데드 크로스가 근거가 됩니다. 단타는 빠르지만 기준은 느리게 세워야 합니다.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신호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진입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실수 확률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차단 이슈로 돌아옵니다. 차단은 예고장 없이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업데이트 버튼이 회색이 되고 접속이 느려지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접속이 되는 지금 출금 루트부터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두면 선택지가 늘고 선택지가 늘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이동이 끝나면 선물 단타도 훨씬 침착해집니다. 자산이 안전한 자리에 있어야 매매가 냉정해집니다.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수익을 노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흐름이 있습니다. 추세가 위면 롱이 편하고 추세가 아래면 숏이 편합니다. 여기에 거래량과 뉴스, RSI 같은 지표까지 겹치면 판단이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이미 비교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가능, 한글 지원, 저렴한 수수료, $100 지급 이벤트 포함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정 댓글을 열어보시면 조건이 한눈에 들어오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차단 공포에 휩쓸리기보다 정보로 길을 만들면 됩니다. 길이 보이면 손도 빨라집니다. 이 내용이 코인 선물 단타에 바로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의 꿀팁도 꼭 같이 챙기시면 됩니다. 실전에 쓰이는 기준만 남겨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롱과 숏 기준, 그리고 시장 이슈 대응법을 꾸준히 올리겠습니다.